활기찬 신체 활동, 건강한 삶을 지탱하는 발. 하지만 우리의 발은 당뇨 합병증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작은 상처도 쉽게 낫지 않는 당뇨병 환자. 그중 15%는 발에 궤양이 생기고 이를 방치한 채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절단까지 이를 수 있다. 당뇨 합병증으로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때 절단했어요. 혈당 증가는 발뿐 아니라 전신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치명적인 당뇨 합병증을 피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당뇨 발의 원인과 진단, 예방법까지 101세의 프로포즈에서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뇨는 합병증이 더 무섭다라고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당뇨 합병증 가운데서도 당뇨 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조금은 무겁고 걱정스러운 이야기라서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경희대 의대 혈관외과 조진영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흔히 당뇨 발이라고도 하고 의학 용어로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당뇨 환자의 발에 생기는 문제를 통틀어서 당뇨병성 족부병증, 쉽게 우리가 당뇨발이라고 하거든요. 네.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이 상처가 나더라도 잘 낫지가 않고 또 자주 붓고 심한 경우에는 다리가 괴사되고 절단까지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당뇨발, 의학용어로는 당뇨병성 족부병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이 당뇨발을 앓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당뇨발로 고생을 하고 있나요? 실제 통계를 보면 실은 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15%는 평생 동안에 발에 궤양이 생기고 그래서 당뇨발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이 중에 1 내지 3%는 어떤 형태로든 다리를 절단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당뇨는 합병증이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발에는 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당뇨발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첫째는 신경 손상, 네. 둘째는 감염, 셋째는 혈관 손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신경 손상인데 당뇨가 있는 환자들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2개가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신경에 문제가 되면 이렇게 균형이 잘 안 맞아져서 발에 변형이 오고 변형이 오다 보면 일부분만 압력이 가해져서 상처가 생기기 쉬워지고요. 네. 두 번째는 감각신경에 문제가 돼서 어떤 가시에 찔리거나 돌이 이렇게 박히거나 그러더라도 느끼지를 못해서 쉽게 네.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이 2가지 문제에 더해서 혈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혈관이 막히게 되면 그 문제가 되는 부위로 혈액 공급이 안 되게 돼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괴사가 좀 진행이 되고 문제가 더 크게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제가 좀 덧붙이면 당뇨발 환자는 상처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첫째, 상처에 있어서 감염이 되는데 조그마한 상처가 있는데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이 병이 결국은 나중에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확대가 되는데 이게 상처가 났을 때에 어떤 분들은 집에 있는 항생제 연고를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바르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생제 연고가 이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상처와 감염 다음에 궤양이 또 문제가 되는데 궤양은 신경병과 압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해야 됩니다. 우리가 굳은 살이나 또는 티눈이 있을 때 티눈 제거제라는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는데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 화학물질을 또 함부로 사용하면 역효과를 낸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화학물질이 정상적인 피부에 발라지면 그 피부가 부풀어 오르면서 다시 상처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우리가 흔히 이게 굳은 살을 칼로 이렇게 깎아내는 분 보셨죠? 목욕탕에 가면 어르신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피가 나고 상처가 나서 결국 악화돼서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변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깎아내더라도 같은 높이 정도로 깎아내야 되는데 너무 많이 깎아내면 문제가 생기고 이 창상 자체가 당뇨발은 일반 발부하고 소독을 해도 잘 낫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당뇨발은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고 주의를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 교수님 저기 네. 아까 혈관이 막혔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네. 당뇨로 앓고 있는 당뇨발은 특히 혈관 장애의 어떤 혈관 질환이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이게 혈관 질환이 생길 수 확률이 더 3배 높다고 그럽니다. 세 배요? 네, 3배가 높고 또 이 당뇨를 얼마 동안 앓았느냐 그 기간도 중요한데 기간이 길수록 더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보고에 따르면은 5년이 경과하게 되면 5배까지 높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당뇨가 있게 되면 혈관 질환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는 이 혈당이 높아지잖아요. 혈당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문제가 혈관이 제 기능을 못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염증 반응인데요. 혈관이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건 뭐냐면 혈관은 우리 몸의 혈관은 항상 일정하게 혈전도 안 생기고 혈류 흐름도 똑같아야 되고 네. 이런 항상성을 유지를 해주는데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혈관 이완작용도 떨어지게 되고 또 혈소판이 잘 엉겨붙으려고 네. 하려고 하고 예. 혈액이 잘 굳으려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면 이 백혈구 우리 몸의 백혈구가 문제가 있는 부위에 이렇게 달라붙게 돼요. 달라붙게 되고 그래서 동맥경화가 훨씬 더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에게는 금연하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드리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 혈관 문제 때문인 거죠? 담배를 피신 분들은 피시지 않는 분보다 동맥경화증, 다리에 혈관에 문제가 생길 네. 확률이 보통은 2배 정도 높다고 그래요. 근데 또 흡연 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 확률이 더 높아져요.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25개 피 이상이면은 안 피신 분보다도 7배가 더 높아진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흡연을 하시게 되면 담배 내에 이런 뭐 안 좋은 물이 한 200종 이상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물질들이 혈관 내에 그런 항상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혈액이 이렇게 굳으려는 성질을 더 높여줘서 결국에는 동맥경화증을 일으키게 돼 있습니다. 전주리 아나운서가 금연이 혈관 질환을 야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게 됐어요? 아이, 저 그래도 의학 정보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저희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전문가시죠. 거의 전문가 수준이에요. 교수님, 네. 그 당뇨발이 이렇게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안 좋아지는 거라는데 네네. 혹시 이걸 자기가 스스로 알 수 있는 전조 증상 이런 걸 알 수가 있을까요? 전조 증상은 크게 3가지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조 증상 첫째는 뭐냐면 상처가 나더라도 잘 낫지 않는 거. 보통 우리가 뭐 가시에 찔리거나 조그만 상처는 금방 낫거든요. 네. 일주일 정도 낫게 돼 있는데 낫지 않는 거. 두 번째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조금만 걷더라도 다 종아리가 막 땡겨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걷게 되면 이 근육 내에 산소량이 많이 요구가 되거든요. 예. 근데 혈관이 막혀 있으니까 산소가 안 가요. 그래서 통증이 나오게 되겠고 세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리로 혈액이 안 가기 때문에 다리에 있는 털이 빠지고 잘 안 나요. 다리에 털이요? 네네. 다리가 네. 털이 없어지고 또 발톱이 두꺼워져요. 두꺼워진다고요? 네. 예. 이런 3가지를 보시면 어떤 혈관 질환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당뇨발의 전조 증상이라고 얘기해 주신 했는데 사실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찌 보면 그냥 노화겠거니 하고 넘기게 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뭐 발톱이 두꺼워진다던가 상처가 잘 낫지 않는다던가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는 것들인데 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그런 증상들을 좀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당뇨발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는지 궁금해요. 진단은 우선 신경 문제하고 혈관 문제를 따로따로 나누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 문제가 있게 되면 감각이 떨어지는데 그걸 진단하는 방법은 우리가 미세한 솜털이나 또 조그만 필라멘트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걸로 자극을 해보면 정상인은 그걸 느끼게 돼 있습니다. 예. 신경 문제가 있게 되면 거기 감각이 떨어져서 그걸 느끼지 못하고
두 번째 혈관 문제는 저희가 진단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팔다리 압력 검사,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 CT 혈관 조영술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압력 검사는 뭐냐면 발목하고 팔하고 압력을 재서 비교를 하는데 정상에서는 발목에서 혈압이 좀 높게 돼 있어요. 예. 네. 똑같거나 높게 돼 있는데 발목 혈압이 팔보다 9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있다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혈류의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혈류 흐름이 떨어지는 걸 초음파 검사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CT 혈관 조영술은 결국에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결정할 때 저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는 신경 손상에 대한 검사, 혈관 검사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네. 이 시점에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집에서 댁에서 내가 당뇨 발로 넘어갈 수 있을까 또는 혈액순환이 안 좋은 것을 집에서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발등에 맥박을 재는 건데요.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양말을 벗고 집에서 양말을 벗으시겠죠. 집에서 혼자 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발이 있으면 발등 중간 정도에 약간 튀어나온 부위 밑에 엄지손가락은 안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갖다 댑니다. 그럴 때 저는 이 맥박이 뛰는 걸 느껴집니다. 팔딱, 팔딱, 팔딱. 그렇죠. 세게 누르지 마시고 약간 지그시 누르시면 맥박을 느껴지는데 이렇게 맥박이 느껴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당뇨발로 넘어갈 가능성이 적다. 그런데 만약에 맥박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당뇨발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가서 진찰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혈관이 막혔다라고 진단이 된다면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요. 어디가 막혔느냐, 얼마나 길게 막혔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관이 보통 길게 막혀 있는 경우 저희가 10cm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예. 10cm를 기준으로 해서 더 길게 막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그 정맥을 떼가지고 우회 수술이라는 걸 하고 네. 막힌 부위를 이렇게 우회하는 방법을 쓰게 되겠고 더 작게 막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혈관 내 치료라고 그래서 막힌 부위에다가 풍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확장하는 방법 네. 그걸 쓰기도 하고 그 부위에다가 스텐트 쇠 망사처럼 돼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망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텐트를 넣기도 하고 요즘에는 아예 그 혈관 내에 그 막고 있는 그 물질을 제거하는 깎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을 죽종 절제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고 합병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수술을 하는데 좀 장애가 되진 않을까 걱정돼요. 네, 아마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네. 것 같아요. 저희가 실제 이제 환자분들이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다른 문제들이 많거든요. 뭐 네. 뇌졸중을 앓으셨다거나 심근경색증을 앓으셨다거나 네. 또 폐질환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셔서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수술을 견디시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혈관 내 치료 여러 가지 풍선 확장술, 스텐트 삽입술, 죽종 절제술 또 요즘에는 이게 자주 좀 막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더 이상 막히지 않게 이렇게 그 약물을 해가지고 좁아지지 않게 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수술을 안 하더라도 다양한 혈관 내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치료법을 했는데도 잘 안 되고 아주 최악의 상태는 결국은 다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태가 될 정도는 어떤 정도로 악화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건지요? 그런 경우가 저희가 실제 환자를 뵀을 때 제일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네. 처음에 오셨는데 다리 상태가 피부가 이미 괴사된 거. 그래서 괴사가 되게 되면 그 괴사된 조직은 어떤 혈관 치료를 한다거나 뭐 다른 치료를 하더라도 이렇게 회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안타까운데 이미 괴사되고 까맣게 돼 있고 다시 뭐 소생이 불가능한 그런 조직 상태가 결국에는 다시 절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당뇨 발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셨던 모습이 바로 그런 절단했던 발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당뇨 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당뇨 발로 고생하신 어머니 한 분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화면 보시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세심하게 몸을 돌보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 후회된다는 오늘의 주인공.
67세 박순래 어르신은 26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발에 생긴 작은 상처를 방치하다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심한 통증이 시작된 뒤에야 병원을 찾았는데요. 치료 시기를 놓친 탓에 무릎 아래 10cm까지 절단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10년 전에요. 당뇨 합병증으로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는데 이렇게 그때 절단했어요. 수술 후 가장 힘든 일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걸레질조차 버거운 일이 되고 말았죠. 이렇게 앉아서 한다고 내가. 그래서 엎드리면 힘들어. 덥고 습한 날씨는 절단 부위에 좋지 않기에 따뜻해지는 날씨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여름에가 제일 힘들어요. 진짜 막 싸움 가서 갈아 신고 땀 차니까. 발을 잃고 난 후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어르신은 하루에 4번 스스로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하며 혈당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혈당 관리의 기본은 엄격한 식이요법이죠. 얼마 전 다리 때문에 넘어져 얼굴을 다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씹기 좋도록 채소를 갈아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못 씹으니까 갈아서 먹고 안 먹고 좀. 평소 반찬은 고추와 나물 같은 채소 위주로 준비하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콩 종류를 자주 먹는 편인데요. 이런 거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당뇨도 좋다고 해서 먹어요. 채소 반찬은 많이, 밥은 조금만 먹으며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다고 하는군요. 뿐만 아니라 식사 후 꼭 혈당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식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검진을 위해 병원에 가는 날인데요. 그 전에 들릴 곳이 있습니다. 수술 후 새로운 발이 되어준 의족. 본래의 내 발처럼 자연스러운 몸의 일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육 있는 데 있지? 네네. 그 테이프 붙여. 여기가 떨어졌구나. 네. 네, 어머니 발 커버가 많이 낡아서 양말을 계속 뜯어. 망가뜨렸던 것 같아요. 행여 불편함이 생길까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데요. 이 의족이 더욱 편한 발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내가 불편하면 오니까 바로 잘해주니까 고맙지요. 늘 혈당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검진이 중요하죠. 맞아요. 여기를 절단하니까 더 이상의 당뇨 합병증을 피하기 위해 각별하게 관리를 해왔는데요. 주사를 4번 꼬박꼬박 잘 맞으시고 아건 열심히 맞지. 염증이 뼈까지 가서 골수염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리를 수술하게 되는데 다행히 무릎 밑에를 절단하게 돼서 의족으로 걸어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으세요. 잘 된 거예요. 그동안의 엄격한 식이요법과 혈당 관리 노력이 헛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모를 때 그랬다니. 그러니까 그랬고. 하루에 4번씩 꼬박꼬박 주사를 잘 맞으시고 당화혈색소가 최근에 한 게 7.2%로 당 조절을 아주 잘 하세요. 다른데 합병증도 없고 잘 관리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넘어지거나 또 관리를 좀 잘못하면은 염증이 또 생길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픔이 있었지만 더 적극적인 건강 관리를 하는 어르신. 앞으로도 지금처럼 혈당 관리 잘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절단을 하신 모습을 봤는데 우리가 절단은 하지 쪽에서 절단하는 거하고 상지에서 절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지 절단이 전체의 8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무릎 밑에서 절단하는 경우가 한 50%,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게 35%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무릎 밑에서 절단하게 되면 무릎을 보존하게 되고 의족을 찼을 때의 성공할 확률이 90%까지 가고 무릎 위에서 절단하는 경우는 25%로 아주 낮아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의족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돼서 100m를 11초에 이때는 하태에서 절단하는 경우입니다. 정도로 뛸 정도로 아주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절단이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머님은 무릎 아래 10cm 정도까지 이제 절단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좀 오랜 기간 동안 방치하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절단까지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저희가 동맥이 막혀서 어느 진행되는 단계를 크게는 6단계로 나눕니다. 네. 그래서 1, 2, 3단계는 통증만 있는 경우고 네. 4단계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아주 심하게 통증이 있는 걸 4단계라고 그러고 네. 5단계는 발끝, 발등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는 게 5단계고 네. 6단계는 발등까지 많이 파급된 그런 게 6단계인데 그 환자분은 조금 더 진행된 상태였었고 4, 5, 6단계, 4, 5, 6단계의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그걸 치료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에는 1년 내에 절반, 50%가 절단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도 조금 좀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상처라고 그냥 무시하다가 이 상처가 점점 결국은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게 문제인데 네. 우리가 당뇨 발휘됐을 때에 주의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반창고를 붙여도 종이 반창고를 붙여야지 면 반창고를 붙이면 그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피부를 또 물고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흔히 수포가 잘 생기는데 수포가 생길 때 집에서 그걸 수포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네. 꼭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가면 수포를 물을 흘러내리게 하고 그 수포막이 수포 밑에 있는 피부를 살아날 수 있도록 그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궤양을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꼭 수포를 치료하려고 하지 말아 달라는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네. 예. 정말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은 감각도 약간 둔하기 때문에 이 평소에도 항상 발에 대해서 좀 유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이 이 걷는데 문제가 생기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시잖아요. 참 속상한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절단 환자의 경우는 정말 속상한 일이 많죠. 친구를 만나러 가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절단이 됐을 때 이 절단 부위를 작게 만들어야 의족차기가 쉽기 때문에 달력붕대로 감아서 압박을 하고 네. 상처가 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근데 수술 후에 관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네네. 수술이 끝나면 이제 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실 네. 수가 있는데 근데 원인 질환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이분 같이 당뇨가 있으시게 되면 당뇨 컨트롤을 아주 잘 하셔야 되고 또 고지혈증 문제, 고혈압 문제 이런 당뇨발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인자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의족을 착용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무래도 걷는데 좀 불편하셔서 운동하시는 건 무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지만 저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운동이 걷는 운동. 걷는 운동 괜찮고 자전거 타는 거 좋은데 네. 만약에 밖에 나가서 자전거가 힘드시다고 그러면 집에서 사이클링 있죠. 이렇게 집에 있는 사이클을 통해서 운동하시는 게 좋겠고 저희가 추천하는 운동량은 하루 30분, 네. 일주일에 3일 이상, 최소한 석 달 이상. 그래서 저희가 쉽게 그냥 333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주시고 운동량은 어느 정도 되냐면 정확하게는 우리가 심장 박동수가 2배 정도 되는 그 정도 운동량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당뇨발에 대해서 다루기로 한 것도 바로 이 심각성을 알고 좀 예방의 중요성을 아셨으면 하는 거였잖아요. 특히 당뇨발의 경우는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당뇨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서 네. 국제 당뇨발 관리 협회 거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첫째는 매일 발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항상 일과가 끝나고 나면 발을 깨끗하게 씻고 네. 잘 말려라. 특히나 발가락 사이는 잘 말려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매일 잘 관찰하는 거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발톱을 깎는데 보통 우리가 둥글게 이렇게 자르잖아요. 예. 그렇죠. 둥글게 자르다 보면 이게 끝 부위에 상처가 생기게 되면 안 낫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발톱 자르다 보면 끝부위에 상처가 나서 이렇게 네.
빨간 약, 소독약을 바르기도 하고 하는데 이 당뇨 앓고 계신 분들은 더 주의해야 되는군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당뇨발이 있으신 분들은 일자로 자르셔야 돼요. 네. 끝에 옆에 나와 있더라도 절대 둥글게 자르지 말고 일자로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발을 건조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조하지 않게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걸 발라주셔야 되는데 바를 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발가락 사이는 바르지 말아야 돼요. 예. 왜냐하면 발가락 사이는 밟지 말라는데 아까는 발가락 사이는 깨끗하게 닦아라 그러셨는데. 닦고 말리셔야 되고 말려야 돼요. 예, 그다음에 발가락 사이에 로션이나 이런 걸 크림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습해지거든요. 예. 균이 자랄 수가 있어서 거기는 항상 로션이나 그런 거 피하셔야 되고 네. 마지막으로 밖에 나가실 때는 양말을 꼭 착용해야 됩니다. 양말을 착용하지 않다 보면 어떤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양말을 꼭 착용을 해야 되고 양말은 가급적 나일론이나 이런 거 말고 부드러운 솜으로 된 거 네. 그걸 신으셔야 되고 양말은 매일 갈아 신으셔야 돼요. 예. 네. 그다음에 신발은 꼭 끼는 거 말고 편한 신발, 예. 푹신하고 편한 신발을 신어주시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신발을 신을 때 신발 안에 이 모래나 이물질이 끼어 있으면 이게 당뇨 환자는 감각이 둔하기 때문에 네. 이게 상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신발 안을 꼭 확인하고 신발 신기를 권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양말을 꼭 신고 신발을 그렇습니다. 신으셔야겠죠. 예. 네. 또 뜨거운 것도 피하라고 하던데요. 근데 어르신들은 좀 뜨거운 탕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실제 저희 환자분들이 좀 네. 자주 오세요. 네. 당뇨가 있으신데 당뇨가 있으시니까 불편하니까 뜨거운데 이렇게 좀 지지고 오신다고는 네.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느끼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화상을 입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 온도 자체도 국제 당뇨발 관리 협회에서 정의를 해놨는데 37도 이하, 37도 이하의 물로 씻고 그렇게 하라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 한 가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와 노인의료나눔재단이 주최하는 2017년 무릎 관절염 이 수술 지원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검사 비용을 제외한 수술비 전액이 무료라고 합니다. 좀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1661번에 6595번, 1661번에 6595번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해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게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번 다른 질환들을 다루지만요. 항상 느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예방이라는 겁니다. 당뇨발 역시 예방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평소에 발 관리 또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